이번엔 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굴을 그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순수하게 그 손만을 가지고서 어떤 컴퍼스랄지 이런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필과 손만을 가지고서 그리게 될 경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대략적으로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너무 옛날에 잘 안 보이네요. 봅시다. 눈으로 그냥 대략 개인별 차이가 좀 심할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방법. 저도 약간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그림처럼 울퉁불퉁하게 그려지네요. 물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리다 보면은 좀 더 정확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명암을 넣어가면서 처리하다 보면은 더 동그란 형태를 그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선을 그어서 또 지난번 육면체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감각만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얘를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규칙 또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인데요. 이 동그란 형태, 결국 이제 구긴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각형, 동그란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을 그리는 방법이 또 수학적으로 잡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각형 내에 내접한 원을 그린다 라는 전제로 그리면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프리핸드로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로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비율의 정사각형을 그린 이후에 이거를 각각 세로 4등분, 가로 4등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4등분 한 이후에 이 각각의 모서리와 이 4등분의 그 첫 번째 변까지의 연결선을 쭉 그어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등분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모퉁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다시 쭉 올라가는 선이 있다 그럴 때 만나는 부분, 내려오면서 만나는 부분,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서 만나는 부분 주의하십시오. 이럴 때 여기 겹치는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이 아닌 기존의 등분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쭉 한번 그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네 부분을 각각 네 변에 해당되는 부분을 등분을 한 이후에 여기서 교차된 이 점들, 이 점에 해당되는 부분들과 중앙에 있는 요 선분들, 요총 12개가 되네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 이 12개 선분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원형을 이루게 됩니다. 볼까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비례를 확인하고 수치로 그은 선이 아니라 눈으로 대략적으로 그리는 방법만 지금 설명한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좀 가지게 되죠. 일부 좀 이렇게 약간 어긋난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이 지금 제가 손으로 해서 좀 정확치 않아서 그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동그란 형태를 가지는데요. 요걸 쭉 이어주게 되면은 약간의 곡면을 이루고서 그려주게 되면은 동그란 원의 형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은 정원을 그릴 때도 사용이 되지만 타원을 그릴 때 이렇게 납작한 타원 같은 걸 그릴 때 그럴 때 이제 이 모퉁이 곡각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등분을 나눴을 때 비례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납작한 아래는 납작하고 위만 동그랗다랄지 거꾸로 위는 납작으로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불비대칭을 갖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납작한 사각형을 그리고 이 사각형에다가 이런 등분을 한 이후에 이렇게 그어지는 선들 이걸 통해서 잡아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 그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나오는 그런 타원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볼 방법은 대칭을 활용한 비례 체크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원을 포함한 내접한
정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깎아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깎아 나가면서 점점 모서리 각을 줄여가면서 그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연습하는 데 있어서 눈을 좀 길러준다 그러잖아요. 형태를 보는 눈을 길러준다 그러잖아. 서로 형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등분을 해서 나눴을 때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대칭으로 과연 동그랗게 잘 되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명암을 넣을 때 우리가 계속 곡선으로 해서 명암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이 간격들을 선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단지 형태를 따라가는 이런 방향의 선만이 아니라 빛의 방향에 맞춰 가지고 들어간 이런 명암까지 같이 처리한다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그냥 프리핸드로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그 점에서 비춰볼 때 대칭 비교를 해보면서 한다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방금 제가 했던 이런 대칭형의 형태를 많이 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접 한번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방금 얘기했듯이 위아래를 차지하는 세로나 또는 가로를 하시고요. 계측부를 할 때요. 할 때 이 연필 끝과 손가락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그어놓은 선의 넓이를 잡아주시고 그걸 가로로 그대로 활용해서 체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은 그냥 단지 눈으로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확한 자를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정확한 비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요거를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자를 보조도구로 사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대략적인 사등분 한번 해볼까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앙이라고 잡고 체크하면요, 대개의 경우 중앙보다 약간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선이 그어졌네요. 이렇게 체크해서 중심 4등분 정도는 대략 너무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4등분 해보신 다음에 이 지금 그는 선들은 가능한 눕혀서 좀 연하게 그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거를 부담이 안 가는 정도 선에서 가볍게 한번 등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제 팔각형의 이제 형태가 나왔고요. 이거를 점점 동그랗게 여러분들이 마감을 해 가면서 원의 형태에 가깝게 형태를 한번 조절해 봅시다. 이렇게. 주의할 거는 이 꼭지점이 닿는, 각각의 꼭지 닿는 이 부분이 납작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동그랗게 튀어나온다는 거 좀 무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과 꼭지점 중간 부분 걸치는 부분, 이 부분도 지나치게 동그래지거나 또 납작해진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형태를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돌려보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약간 납작한 부분도 생기게 되고 조금 더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도 생기게 되죠. 자연스럽게 말이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한 번에 만족하시지 말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형태를 이렇게 손질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동그란 형태의 원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대략 동그랗다고 합시다. 이건 이제 명암이 들어가면서 이 형태에 대한 보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해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었을 텐데요. 형태와 빛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습하기 좋은 빛의 각도라고 하면은 대략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각도를 얘기하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중심을 한번 따라서 한번 그어볼까요? 이것으로 쭉 그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완전히 측면에서 겪은 명암도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을 딱 끊어져 가지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뉘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가장 밝은 명암이 모서리로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 뒤로 넘어가는 명암까지 연습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측면이 아닌 살짝 앞에서 이렇게 살짝 뒤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명암을 전제로 한번 명암을 넣도록 합시다. 대략 한
역시 나오는 각도는 한 15도 각도만 잡아볼까요? 앞에서 뒤로 간다. 그럴 때 하이라이트가 이 끝이 아닌 앞으로 살짝 당겨진다는 느낌이 나오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선을 따라서 정반대로 이 간격만큼 뒤에서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정반대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하이라이트와 제일 어두운 부분을 뿅 돌아서 뒤에까지 가는 요 각도를 전제를 해두면요, 이게 나중에 그림자를 선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그림자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동그라미 형태이긴 하지만 구는 최적이 있죠. 앞과 저 뒤라는 이 깊이감,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림자 형태가 납작하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닌 앞에서 뒤로 빠지는 그런 두께를, 넓이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마 이론적인 제 설명은 앞서 강의에서 했을 것 같고요. 앞을 전제로 잡아주고 이 모서리 끝이라고 합시다. 반대편을 저쪽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걸로 포함하는, 최적을 포함하는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타원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그림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형태로 그림자에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빛의 관계는 하이라이트 얘기했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명암이 어두워지면서 동시에 이게 앞으로 온 만큼 중앙에서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제일 어두운 명암 부분이 형성이 되고요. 얘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말리는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명암을 한번 분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두운 부분 그림자를 포함해서. 뭐 이 선은 꼭 방향은 여러분들이 의식하시지 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좀 불편해 가지고 가로선만 지금 긋고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의 그림자 형태와 명암의 분포를 보여주게 되겠죠. 앞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에서 보여줬겠지만 이 동그란 구의 형태에 있어서 명암을 우리가 어느 부분 하나 다 대충 할 수 없을 만큼 꼼꼼히 해야 되겠지만, 밀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끝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칠게 들어가기보다는 가능한 좀 조밀하게 미리 형태를 잘 체크해서 명암 형태라겠죠. 체크해서 꼼꼼하게 출발점을 대략 한번 체크해 두고,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대신 연하되 꼼꼼하게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약간 딱딱한 형태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명암이 크게 구분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선을 한번 좀 지워볼까요? 굳이 안 지워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깔끔한 선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밑에 깔린 불필요한 선들을 한번 살짝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지워지고요. 약간만 어두운 명암을 뒤로 좀 미루죠. 조금, 이 정도만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명암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형태에서부터 그림자를 뽑아내는 그런 단계까지를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프로세스상 더 많은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더 부가적인 더 설명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해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이론을 과도하게 또 많이 한다고 그랬고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론에 치여가지고 더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꼭 주의할 것은 하이라이트가 이 각도에서 직각으로 지금 빛이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일 반사가 심한 각도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각도선에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게 내려오는 각도, 빛의 각도는 일정하게 똑같이 온다고 했을 때 나란히 가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어두운 부분, 바로 이 부분에 생기게 되겠죠. 양쪽을 위시한 나머지 부분들, 밝은 부분들이 조금 명암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거리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명암이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에서 가장 어두운 이 블랙 라인까지, 다크 라인까지의 10단계가 똑같은 간격으로 점점점 어두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빛의 각도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지금 보다시피
느슨하게 내려가다가 일정 간격을 넘어서게 되면은 급격하게 경사가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밝은 명암의 분포가 생각보다 넓게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좀 어두운 느낌이 나는 중간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주변 부분에서 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 점을 잘 명심을 해 두시고요. 빛과 만나는 각도가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심한 급경사를 이루는 이 면적 부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굉장히 좁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지우개 가루는 꼭 채워주시고요. 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암을 들어갈 때는 항상 마찬가지지만 기준이 되는 명암을 먼저 잡는 게 좋겠죠. 기준.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림에서 기준이라 하면 가장 어두운 명암이 되겠죠. 흰색은 종이 자체의 밝은색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어두운 색은 연필로 우리가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만큼 10단계 정도의 명암을 구분한다 그러면은 대략 한 6, 7 정도, 5, 6 정도 이 정도가 낫겠죠. 한 번에 다 내지 마시고요. 명암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 비교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1차 명암을 한번 넣는 개념으로 넣는다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선을 한번 넣어봅시다. 지금 사용하는 선들은 연필 이렇게 세워서 날카롭게 하지 않고요. 제법 눕혀가지고 넓고 부드러운 선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들은 뒤로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워지거든요. 이건 지우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그냥 일반 문구 필기용 지우개인데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눕혀서 선을 쓰기 때문에 이 종이를 눌러주는 강도가 약해가지고 잘 지워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어진 선들, 반면에 이렇게 세워서 그려진 선들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이 지워주게 되면은 둘 다 잘 지워지네요. 근데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은 잘 안 보이나? 여기 약간 날카로운 선들이 좀 남은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여기 지워진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밑색 과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기초 형태나 색감을 넣을 때에는요 눕혀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한번 대략 명암의 분포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살짝 해보고 주의할 것은 끝에서 빳빳하게 끝나지 말고요. 반드시 가지 말고 여기서는 굉장히 빠른 급경사의 형태로 휘어지는 이렇게 쭉 느슨하게 가다가 휙 휘어져서 명암이 감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꼼꼼한 명암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또한 너무 처음부터 곡선을 쓸 필요는 없고요. 직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한 선은 이런 선들입니다. 이런 선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겹쳐 들어가면서 명암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겹치는 선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명암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구 형태 안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명암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으로 나가는 이렇게 빠지는 선들, 이런 선들은 밖에 나온 이런 선들은 얼마든지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채워지면서 연화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필요하면은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한번 보시죠. 조금 가까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결코 제가 사용한 선들이 깨끗하다 할 수 없는 선들로 이루어져 있죠. 선의 간격도 좀 거칠고 여기 보이는 이런 선들 또한 중간중간 비어 보이는 선들이랄지 명암의 증폭도 제법 있고 제법 거치게 들어간 것처럼 아마 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요. 이 앞쪽 부분만 보도록 하시죠. 넓은 부분을 그냥 거의 방관하다시피 비워놓고 있죠. 그 뒤로 가면서 급격하게 어두워진 부분들,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빛이 들어오다가 급경사로 넘어가는 이 면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방향은 어두운 방향은 상관없는데 가능한 앞서 밝은 부분에서 이 빛을 돌아가면서 빛이 기준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감싸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런 선들이 지속적으로 쌓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갈수록 약간씩 밝아지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속도를 높여볼까요,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뭉쳤네요. 이런 선도 나중에 지우개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명암이 어두워지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명암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반사광 너무 의식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형태의 부분만 잘 진하게 명암을 넣어가지고요.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림자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앞뒤의 농도의 변화, 뒤로 갈수록 좀 시원해지고 경계가 흐려진다. 이 정도만 잘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림자는 처음부터 좀 과감하게 들어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가는 명암들만 좀 긋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이제 한 방향에서만 계속적으로 겹치지 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방향에서는 써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이 예를 들면 이런 방향이죠. 빛에서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이런 세워진 방향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선들이 들어가더라도 이 안에 적당히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한 선은요, 그냥 똑같이 진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 가면서 진해진 선 또는 뭐 끌어당기는 이런 선들이 되겠죠. 이렇게 연필이 끊어졌네. 그래서 이 다크라인 쪽을 기준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명암을 쭉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난잡하게 그림 그려지고 있죠. 이 선이 연필 끊어지는 바람에 끝이 각이 심해져 가지고 벌써 한쪽이 좀 약간 경사가 각이 누웠네요. 좀 뾰족한 부분이 있고 눕혀서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 다시 뾰족한 선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다급하게 했는데 명암을 한 번 정도 쭉 돌려가면서 채워졌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꼭 다시 이 동그란 구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인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동그란 볼륨 중에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겠죠. 가운데 부분, 즉 어두운 것들 중에서도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진한 명암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선명한 명암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항상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명암을 한번 골고루 넣었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좀 매이지 마시고요. 다시 크게 여기서부터 다시 명암을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속도를 높인데도 그렇고 명암의 기준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깔끔한 명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은 제가 지금 돌려가면서 하는 걸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저가 냉겨에 보면 꼭 굳이 돌리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꼭 필요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놓고 그리시기보다는 아직은 연필의 각도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요. 그럴수록 좀 더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법적으로 밝은 부분은 정말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밝은 부분 천천히 명암을 넣어가고 있는데요.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명암 한번 살짝 감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혹 명암을 이렇게 진한 명암을 한번 쓰다 보면은 이걸 절제를 못하고 계속 진한 명암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좀 조율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밝은 부분은 항상 연한 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색을 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진한 색을 내지 말고 연한 색을 여러 번 그어가지고 반복적으로 겹쳐가지고 선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밀도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죠. 밀도감은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감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좀 다급하지만 한번 명암을 쭉 넣어봤고요. 지금 어두운 부분을 제가 조금 도외시했는데 지금 어두운 부분을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사광도 이 생성된 거리가 가까운 부분, 물론 여기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두운 색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더 밝아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제일 밝게 놔두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이 타원은 꼭점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제일 튀어나온 데가 여기서부터 돌아서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서 저 부분이 제일 동그란 부분이 될 겁니다. 저 뒷부분, 요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간 부분 이렇게 따라오면서 동그랗게 나오고요. 앞부분이 선명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풀어지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비어 보이는 부분 조금 더 채워봅시다. 앞서 얘기했듯이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는 부분이 이 다크라인의 좌우가 됩니다. 양 끝이 이 부분이
가장 그라데이션이 극적으로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이제 비어보이는 부분만 좀 채워볼까요? 이렇게 채워지게끔. 약간 뭉쳤는데 이런 명암들도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만큼 그린데 지금 지우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죠. 상당히 거칠게 선을 막 썼는데도 이렇게 막 뭉치는 명암인데도 불구하고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그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안에서 지저분한 걸 지울 때 말고는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죠. 필요할 때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든 가장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형식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연필을 잡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랄지 어떤 선을 써야 된다랄지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효과적으로 쓰시면 좋고요. 다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명암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번 주에 지금 점검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렸을 텐데 그 전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도하게 이걸 손으로 막 뭉개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간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명암 좀 뭉개주는 거는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과도해질 때는 연필 느낌이 아닌 탁한 느낌의 색이 나오죠. 자, 이 정도만 하고 한번 주변 정리를 해볼까요? 지우개는 모서리 뾰족한 부분을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조그만 걸리니까 잘 지워지는 것 같다 싶어갖고 멀쩡한 지우개를 잘라서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주변을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이 지우개를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거친 선들 또는 중간에 막 설명한다고 썼던 불필요한 선들 이런 것들을 애써 지우지 않고 특히 안쪽 부분을 따로 지우개를 한 번도 안 쓰고 지금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요.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명암에 너무 예민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됐나 하면서 계속 중간에 수정하는 명암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거 없이 해도 이렇게 명암이 대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 거친 듯 하지만 큰 명암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겠죠. 지금 보다시피 얼룩얼룩한 부분들 좀 증폭이 좀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명암의 단계를 봐서 정리를 쭉 해주면 아마 될 겁니다. 부분 좀 거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예민하게 가시지 말고요. 큰 명암의 분포에 대해서만 항상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 또한 결과적으로는 이런 동그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 대상을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데 집중을 또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한 선이면 더 좋겠지만 약간씩 거칠다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명암을 내는데 지장이 없고 명암을 구분하는데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선 자체가 꼭 나쁜 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형태를 조금만 다듬읍시다. 이때는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어준 이런 선들은요 앞에 썼던 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더 정교한 선들이 필요하겠죠. 아까 연필 끊어진 다음에 그어진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색이 조금 날카로운 선들이 얇은 선들이 들어가 가지고 명암이 조금 비어 있네요. 항상 볼 때는 너무 이 부분을 그릴 때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그릴 때 너무 이런 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기 명암들은 중심에 있는 가장 강한 이 부분과 비교를 하면서 얼마큼 점점 연해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면서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다른 데는 비어있는데 여기만 시커멓게 된다랄지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앞서 비어보고 있던 분들도 한번 제가 채워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빙 돌아가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안쪽에는 제가 지우개를 사용한 적이 없죠. 지금 한 번도. 여러분들은 굳이 저 따라 한다고 지우개를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명암이 너무 까매졌다랄지 너무 뭉쳤다 또는 거친 선이 좀 보인다 그럴 때는요 부담 갖지 말고 지우개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기를 약간만 흐립시다. 미리 어차피 완성 단계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한쪽 방향선만 썼을 경우에 오히려 선이 비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의도적으로 조금 다른 방향의 선을 좀 약간 쓰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시고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여러분과 그림을 안 한 여러분과 저와 조금 차이가 아마 날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대충 긋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선들은 제 뭐 숙달이 되어 있는 선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라고 해서 꼭 이걸 그리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한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1년에 한 번씩 그려보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결국은 이걸 보는 눈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을 많이 관찰하고 또 이번 그려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 그린 거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인지가 되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그걸 재현하는 것은 생각외로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선이 거칠더라도 목적이 명암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또 정리해 가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밝은 부분 제가 약간 사비가 아닌 HB 연필, 좀 얇은 HB거든요. HB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갈 때쯤 됐으니까 하이라이트 부분 좀 정리해 볼까요? 아까 동그랗게 체크했던 부분 지워주고, 선이 있으니까 지워주고요. 좀 평평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거를 통통 색을 약간 닦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까맣게 여기 묻어 나오죠? 이렇게 색을 약간, 이게 색을 뽑아내는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너무 진하게 뭉친 부분이 있으면 이걸로 톡톡톡 해서 이렇게 색을 지워서 다시 하얗게 됐죠? 이걸로 다시 통통통 이렇게 명암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과했다 싶은 부분들은 명암을 좀 조절을 하고요. 한 김에 주변 마무리도 살짝 다시 한번 더 할까요? 그리고 잘린 형태들 정리하고, 이 둘레 부분도 지금 제가 둘레 부분 주변 부분 정리하고 있는데요. 둘레 부분도 이 빛이 들어오는 각도와 직각으로 만난 부분에서부터 점점점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다시 밝아지고 다시 또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밝아지는, 이것들끼리도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진 이 과정만이 아니라 주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암의 분포가 그런 밝게 분포를 보인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잘 조금만 꼼꼼히 할게요. 앞서 원을 그리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네. 여러분들 집중력이 조금 흩어질 타임이긴 한데 한 2, 3분만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밝은 부분도 약간만 선을 정리해 봅시다. 이게 좀 납작해진 것 같은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걸 제가 타임랩스로 휙 돌리고는 싶은데 휙 하다 보면 나오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타임랩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이 그냥 리얼타임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좀 양지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면은 구라는 형태의, 구라는 대상의 기본적인 양감을 나타내는 데는 실제감이라고 하죠. 볼륨이라고도 하고, 양감을 나타내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하이라이트의 정반대되는 가장 어두운 명암을 한번 살짝, 어두운 부분 제가 좀 거칠게 했더니 명암이 조금 거치네요. 곱지가 않고 약간 끊기는 것도 있고 맺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살짝 풀어보고,
이게 제가 이 화면으로 카메라로 지금 찍혀서 보이는 것과 제 눈으로 실제 그림을 보는 것과 약간 명암 차이가 있네요. 제 눈에 지금 막 반짝여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빛나 보이는데 카메라 쪽에서는 상당히 차분한 명암을 보이네. 아까 좀 그 얇은 선을 좀 세게 그었더니 이 부분이 계속 끝내 요 센서들이 몇 개가 비어 보이네. 자, 이 정도 하고 그림자를 제가 너무 도외시했나? 그림자를 한번 살짝 정리합시다. 지금 요 방향 선들이 좀 세게 많이 보이니까요. 그거를 약간 억각으로 비껴가지고 살짝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부분도 약간 비어 보이는 부분을 떼우고, 그리고 지난 시간 용미한채 할 때 제가 그림자 보여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굳이 경계를 흐리지 말고요. 끝날 때쯤 경계를 살짝 풀어주는, 거리가 멀어진 만큼 경계도 흐려지고 뿌옇게 변한다라는 거. 연필로 도저히 안되겠다 그럴 때는요 살짝 이렇게 흐려지는 것도 괜찮고, 제가 얘기했지만 휴지를 약간 지금 뜯어봤는데요,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뭉개주게 되면 훨씬 더 고운 명암을 나타내게 되기도 하죠. 약간 닦여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까맣게 휴지를 뭉개주게 되면요, 다만 반드시 뭉치지 말고요, 살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써주는 게 또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뭉개진 명암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선을 여기다 추가해서 나 연필로 했어요 라는 느낌으로 약간의 테크닉을 보이는 것들이 요령을 하면 요령일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뭉개면요 너무 까매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다시피 여기는 종이 자체 부분을 흰색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웠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약간씩 빈 연필 종이 색깔들이 보이죠. 이 색들이 오히려 연필 선의 느낌을 더 잘 살려주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메꿔버리게 될 경우에는 좀 답답한 느낌이 나올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뭉개는 걸 사용하지 말고요, 연필 선이 정리가 좀 안 된다 싶을 때, 그럴 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림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또 그림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말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시간 약간만 정리 시간만 추가하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됐을까? 예.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세한 명암 정리랄지 이런 것들도 마저 해주고 싶은데요, 뭐 굳이 지금 우리가 구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뭐 기본적인 것, 이론이랄지 또는 명암 표현에 대한 원리나 그 다음에 그걸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테크니컬한 부분들, 재료에 대한 것들이랄지 또 빛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까지 지금 설명하면서 대략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은 해봅시다. 하이라이트 부분이 약간 뜨네. 살짝만.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가 지금 이 정도로 살짝 나온 걸 좀 볼 수가 있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 부분이 조금 까매졌네. 제가 약간 더 밝았어야 되는데 좀 까매졌고요. 이쪽 부분이 색이 조금 비어 보이네. 특별하게 명암이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마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드럽게 최대한 볼륨이 나오게끔 해서 하고, 마지막 제일 진한 부분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겠다. 제가 거짓말한 것 같네. 2, 3분이라고 그랬는데 3, 4분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구라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명암이나 형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한번 살짝 들어서 제가 여기 약간 명암이 비었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 낸다,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처리한다 생각하고요. 시작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흐려지고 따라가면서 점점 좀 경계도 약해지고 명암도 약간 어느 정도 밝아진다는 느낌, 밝은 색 처리한다는 느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가까이 해서 제가 쓴 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선 자체가 결코 매우 아름다운 선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들이 이렇게 거친 선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설명했듯이 밝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주변의 명암을 받고 가운데에서부터 사방으로 명암이 어두워지는 이런 과정 또한 나름 충실하게 단계제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림자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지우개를 제가 기껏 한 두세 번 쓴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S 지우개를 안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지우개를 바로 써서 최대한 그림이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구 그리기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차분하게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다급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잠깐 쉬고 다시 한번 하고 반복해서 자꾸 비교해보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동그란 구를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띵.